안녕하세요. 저는 AWS 프로서브 팀에서 시니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광영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는 솔루션즈 아키텍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고객을 돕는 일을 합니다. 솔루션즈 아키텍트들은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의 아우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들은 고객의 이너 아키텍처, 즉 클라우드 위에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모더나이제이션을 도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AWS의 프로서브 팀이 어떻게 고객들의 모더나이제이션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AWS가 수행한 모더나이제이션 고객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과 핵심 사항을 되짚어보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앞서 모더나이제이션의 정의와 그 개념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을 한마디로 짧게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 가치는 즉시 변하지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넓은 의미로 기존 비즈니스 레거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AWS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모더나이제이션은 기존 비즈니스 목표를 유지한 채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더욱 잘 활용하고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로 개선하여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더나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는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것, 컴퓨팅 환경을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것,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것,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 매니지드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현대적인 데브옵스를 사용하는 것 등입니다. 오늘은 그중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영역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WS의 고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적인 마이그레이션보다 모더나이제이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술과 비즈니스의 결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비즈니스와 IT를 분리하기가 어렵고 IT가 비즈니스를 대부분 떠받들거나 IT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6개의 모더나이제이션보다 더 작은 의미를 가집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편한 포팅, 제작성하고 배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핫한 챗GPT에게도 질문을 해보았는데 그들 역시 모던한 기술과 표준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비슷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던한 아키텍처인 마이크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로 구성하여 결합된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가벼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며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아키텍처는 자율적인 팀들이 각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개발과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여러 정의나 개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특징이 바로 독립적인 배포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처음 접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용어로는 마이크로와 도메인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보통 코드의 크기가 작고 LOC, 즉 라인 오브 코드가 경량으로 관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배포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한 것 역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술과 비즈니스의 결합도가 높아질수록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비즈니스 자체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부각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면 시장이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레거시 시스템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버 불릿이 아닙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다르고 각각의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아키텍처와 기술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AWS가 만나는 고객들 중에 많은 고객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 초기에 가파른 러닝 커브와 운영의 복잡성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입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어플리케이션을 모더나이제이션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수많은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AWS 프로서버 팀의 접근 방법과 제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설계 방법이 바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즉 DDD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은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영역 또는 비즈니스 영역을 의미합니다. DDD라는 책은 2003년 에릭 에반스가 쓴 책으로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터미놀로지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출간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책은 아니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DDD가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와 개발을 위한 주요 가이드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측면, 응집성이 있는 도메인 중심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출하는 지침,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의 비즈니스 로직 설계와 주요한 가이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설계 영역에서 DDD는 빈번히 언급이 되고 스프링 부트와 같은 주요 오픈소스와 아키텍처 역시 DDD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출하고 내부 구조를 설계하는데 DDD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AWS의 프로서버 팀 역시 DDD에 기반한 설계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 개발해 나가도록 고객들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고도화되고 도메인의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모놀리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가 되면 초기에는 오버 엔지니어링으로 보였던 DDD로 개발을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나 신규 기능 추가가 더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메인별로 명확히 역할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부터 DDD로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도메인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설계 개발이 더 복잡해질 것이 자명하다면 처음부터 DDD를 통해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AWS 프로서버 팀은 이런 도메인 주도 설계 개발의 어려움을 10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도메인을 빠르게 탐색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알베르토 브란돌리니가 제안한 이벤트 스토밍 워크숍을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고 진행합니다. 이벤트 스토밍 워크숍은 어려운 도메인 주도 설계 개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벤트 스토밍 워크숍은 도메인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유비쿼터스 랭귀지는 프로젝트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도메인 전문 용어입니다. 이 워크숍은 도메인 전문가, 아키텍트, 개발자, QA 및 테스터 등 도메인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도메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며 진행됩니다. 워크숍에서는 빅픽처 워크숍을 통해 도메인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분리한 뒤 프로세스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수행하여 개발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식별된 바운디드 컨텍스트, 즉 도메인의 경계, 프로세스 모델링,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실제 개발 과정에 활용이 됩니다. 이 워크숍은 보통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도메인 주도 설계, 그를 위한 이벤트 스토밍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도메인이 식별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분석이 되고
소프트웨어 설계가 나오면 런치 레디 플래닝을 수행하여 개발 이터레이션 계획 수립과 30일, 60일, 90일 단위의 비즈니스 성과 제공을 통해 고객 조율을 구축하는 동시에 개발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적응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서 애자일 개발을 통해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AWS는 고객 상황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된 애자일 개발 가이드를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고객의 수준, 개발 인력, 조직 구조,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팀 구성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가이드합니다. 애자일 개발이라고 해서 스크럼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칸반, 스크럼반을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가 고객에게 적합하게 맞춰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AWS 프로서브 팀은 단순히 고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프로덕트 개발로의 마인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 방법론에서 떠나서 문화와 조직 구조, 그리고 리더십에 이르도록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AWS 프로서브 팀의 메커니즘을 가이드합니다. 앞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도메인 드리븐 설계, 그것을 위한 이벤트 스토밍 워크샵, 전반적인 개발을 위한 애자일 프로세스, 프로젝트 투 프로덕트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기술과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찾고 개선하려고 하는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 가치입니다. 그래서 AWS가 가장 먼저 고객에게 전달하는 워크샵이 바로 커스터머 비즈니스 아웃컴 디스커버리 워크샵입니다. CBO 디스커버리 워크샵은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 가치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CBO 디스커버리 워크샵의 핵심은 아웃풋과 아웃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웃컴은 어떤 인간 행동의 변화로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 사용자, 직원들의 행동 변화가 회사, 조직 또는 업무의 주요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웃컴을 통해 매출이나 순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 진입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AWS 프로서브 팀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메커니즘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과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이 정말로 필요한지, 비즈니스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CBO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벤트 스토밍 워크샵을 통해서 도메인을 식별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한 뒤에 런치 레디 플랜을 통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애자일 개발 반복을 통해서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구체화하여 구현하는 것이 바로 AWS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까지는 AWS 프로서브 팀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수행하는지를 방법론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방법론 위에서 AWS가 사용하는 모든 사상과 행동 방법과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데브옵스, 애자일, 클라우드 가버넌스라는 우리의 마인드셋, 그리고 그 마인드셋을 실현하기 위한 스킬셋으로 데이터 모델링, 서비스 디컴포지션, 분산 데이터 저장, 코드 리뷰, 테스트, 솔루션즈 아키텍처, CI/CD, 스크럼 칸반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인드셋과 스킬셋을 실제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스프링 부트, 아파치 카프카, 오로라 DB 등 수많은 AWS 서비스와 수많은 툴을 구현체로 사용합니다. AWS의 프로서브 팀에서는 이런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여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WS 프로서브 팀의 모더나이제이션 방법론과 재료를 활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해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적용한 실제 고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A 고객은
대고객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결제, 주문, 상품, 프로모션 등 대표적인 이커머스 도메인이 존재하는 서비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월 누적 주문 건수가 수억 건에 달하고 일평균 수십만 건의 주문 결제가 발생했고 매장 판매 외에도 온라인 판매 채널이 존재해서 365일 무중단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이 많고 유저 수가 많아서 이벤트 혹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많은 트래픽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전식 결제 방식과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외부 결제 시스템 혹은 피지사 시스템의 지연 및 장애를 만나게 되어 문제가 생기면 전체 서비스에 장애가 전파가 확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장 확장 계획이 있고 트래픽의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데이터 센터의 평상시 사용률이 떨어져 수평적 성능 확장 역시 많은 비용 부담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모놀리스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로 인하여 기능을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찾아온 고객과 앞서 말한 AWS의 어프로치와 더불어 상세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고객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당시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대신 가능합니다. 바로 빅 볼 오브 머드, 그러니까 큰 진흙더미 공 같은 상태였다고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노리스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가 너무 올라가서 계산된 형태로 코드를 짜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상태로는 코드의 의존성이나 복잡도가 해결이 되지 않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은 왼쪽 하단에 보이는 대부분의 테스트, 구축, 배포 및 개선이 매우 어려운 모놀리스 빅볼 오브 머드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복잡도가 높았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를 들면 고객사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를 고사양으로 늘려서 복잡한 쿼리 성능 저하에 대응했지만 이미 서버 사양을 최대에 가깝게 써서 성능 개선이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에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고객은 앞서 말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하였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한 인지를 잘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는 유망 기술이 출현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정점에 달한 후 성숙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안정기로 접어드는 일련의 과정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미 기대치의 최대 정점을 찍고 나서 환멸의 골짜기, 즉 기대치의 바닥을 찍고 깨달음의 경사로 이동하려는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를 찾아온 이 고객도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를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내재화한다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선진사들처럼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를 더욱 빠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AWS를 찾아온 것이죠. 고객사는 스스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AWS는 서비스의 안정화, 비용 최적화, 비즈니스 어질러티 확보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제고, 애자일 개발과 프로젝트를 통한 데브옵스 개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AWS와 고객은 어세스먼트와 이벤트 스토밍 워크숍을 통해서 도메인을 식별한 후에 결제 도메인을 가장 먼저 분리하기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제 도메인이 가장 먼저 선정된 이유는 선물하기, 원격 주문, 예약, 쿠폰 발급 등 여러 도메인에서 동일한 코드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 기능을 가장 먼저 플랫폼화하여 공통 기능으로 분리하는 게 중복된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제 기능을 여러 도메인에서 걷어내고 나면 다른 도메인들은 적어도 복잡한 결제 기능은 제외를 하고 설계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기능의 개발을 시작으로 2년여에 가까운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선정된 도메인인 결제 도메인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AWS의 관리형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AWS 스텝 펑션으로 결제 기능을 오케스트레이션 사과 패턴을 적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도메인에서의 주문 결제 프로세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고객사가 PC사 및 외부 서비스의 지연이나 장애로 주문 결제가 실패하면 수기로 취소 처리를 해야 했던 부분을 결제 요청 및 처리 실패 시 보상 트랜잭션을 통해서 주문과 결제를 자동으로 롤백하여 처리하도록 구현하여 수기 처리의 80% 이상을 줄였습니다. 특히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인 AWS 스텝 펑션으로 복잡한 결제 주문 오케스트레이션을 사과로 실제로 구현한 사례는 아주 드물어서 고객사와 AWS 모두 높은 기술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어떻게 레거시의 기능을 유지한 채로 기존에 존재하던 기능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해 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결제 기능에 오케스트레이션 사과 패턴을 적용하기 이전부터 AWS가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강조했던 부분은 빅뱅 방식의 전환이 아닌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레거시 서비스의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적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이 바로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입니다. 마치 기생수가 원래의 나무를 서서히 잠식해 나가는 것처럼 새롭게 분리돼서 개발된 마이크로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아키텍처 패턴으로 형상으로 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샘 뉴먼의 모놀리스트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책에 소개된 아키텍처의 예시입니다. HTTP 프록시를 이용해서 기존의 레거시 모놀리스로 가는 요청을 그대로 둔 채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한 다음 기존의 레거시로 가던 요청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개발과 이행으로 처음에는 하나의 모노리스 서비스였던 애플리케이션이 점차 각자의 역할을 맡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모노리스 서비스는 사라지거나 하나의 도메인 서비스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구성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HTTP 프록시를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앞에 배치하여 특정 URL에 매칭되는 요청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내고 기존에 존재하던 요청은 그대로 온프레미스로 전송합니다. 세션을 온프레미스와 공유하는 요건과 유저 정보에 따라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레거시로 요청을 보낼지 결정하는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의 리치한 기능을 사용해 HTTP 프록시를 직접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원하는 유저만 새롭게 배포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접근하도록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과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도메인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통합, 배포, 테스트하기 위한 데브옵스 환경도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아마존 EKS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코드 기반의 배포 방법인 GitOps를 도입하였으며 아르고 CD와 아르고 롤아웃을 활용하여 각 도메인 서비스별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 및 A/B 테스팅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 브랜치별로 PR 개발 환경을 구축 가능하게 해서
새로운 기능의 실험과 데모 역시 손쉬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빅뱅식 개발 배포가 아닌 지속적인 개발 배포를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88% 이상의 오류를 줄이고 대부분의 도메인 서비스에서 20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진화된 데브옵스 체계를 도입해서 수동으로 2주에 걸려서 하던 운영 배포를 자동으로 1분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애자일 계열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조직 문화 개선과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고객 사례의 성과는 아주 눈부신 것이었지만 AWS가 고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개선점 역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의 많은 부분이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고객사의 자체적인 역량의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유지보수하려면 이 어플리케이션, 즉 도메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트너사 및 외주 개발사의 관계와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성공의 핵심 키는 바로 고객의 자체적인 역량 내재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요점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앤 시프트보다는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서 반드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둘째, 마이크로 서비스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결책이 아니며 상황에 맞는 아키텍처와 기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셋째,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적 역량 내재화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AWS 프로 서비스팀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부합하여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에브리앱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